다음 아이콘은 아톰을 만들어 볼게요. 아까 완성본에서 봤을 때. 네, 요 녀석입니다. 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요 녀석을 그대로 복사 하나 더 해볼게요. Ctrl C, Ctrl V 해서 하나 더 만들고요. 이름. 자연스럽게 위에 있는 거를 이름을 아톰이라고 해볼게요. 밑에 있는 건 잠그고 눈도 가립시다. 밑에 만들었던 건 잠그고 눈 가렸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복사본 새로 만든 아톰입니다. 자, 아톰 안에 들어가서요. 안에 벌브의 비지는 제외하고 모두 지웁니다. 자, 타원형을 만들고 얘를 뱅글뱅글 돌려볼까 합니다. 타원형을 만들어 볼게요. 타원형을 대충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원형을 만들어 주시고 얘를 스트로크로 변경, 두께를 5픽셀 정도로 바꿔 볼게요. 테두리의 색깔은 얘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얘를 그대로 회전해서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45도 회전을 걸면 될 것 같아요. Ctrl C, Ctrl V 해서 그대로 하나 더 만들었고요. 얘를 오른쪽에 트랜스폼에 보시면 트랜스폼에서 로테이트에 디그리를 넣을 수 있습니다. 디그리를 넣어서 45도 넣어 볼게요. 45도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다시금 수평으로 되어 있는 녀석을 Ctrl C, Ctrl V에서 하나 더 만들고요. 그 요소는 반대로 돌릴게요.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뭐 가운데 뭐 동그라미도 있으면 이쁘겠지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타원형 3개 만든 거를 다시 아톰 안에 넣어 주시고요. 아톰도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알약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를 또 Ctrl C, 지금 만드신 거를 그룹을 선택했고요. Ctrl C, Ctrl V 해서 하나 더 만들었어요. 아래에 있는 것도 다시 잠그고 눈을 꺼주시고요. 얘 이름은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바꿀게요. 태블릿이라고 하겠습니다. 알약으로 할게요. 자, 알약 안에 있는 거 일단은 타원형 3개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고요. 지금 만든 알약의 모양새는 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 있는데요. 하나만 만든 다음에 이거 동그라미하고 사각형 합친 다음에 스트로크만 있게 하고 사선을 돌리고 걔를 복사하면 되겠죠? 아니죠. 복사한 다음에 사선을 돌리는 게 훨씬 더 편하겠네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50에 60짜리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벌룬의 비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만들면 그 위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그래도 제일 위에 만들어지네요. 안쪽으로 넣을게요. 자, 사각형 일단 선택해서 크기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Appearance에 가서요. 뭐지? 여기 percentage rectangle에 가서 너비를 50에 높이를 60 정도로 잡아 볼게요. 너비 50에 60 정도 했고요. 배경 색깔은 이 색깔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배경 색깔 지정해 주십시오. 자, 일단 가운데 놓을게요. 가운데 대충 이렇게 놓고요. 그 위에 원형, 좀 전에 너비가 50이었으니까 50에 50짜리 원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50에 50짜리 원형을 만들어 주시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포개서 색깔, 좀 전에 넣었던 색깔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자, 위치 좀 조금 조절하겠습니다. 두 개 합치면 되겠죠? 두 개 합치는데 사각형이 조금 크네요.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트랜스폼에서 그냥 50에 50 얘도 똑같이 잡을게요. 50에 50으로 잡아주시고 키보드로 올려서
위치 좀 적겠습니다. 조금만 드릴게요. 그래서 경계 부분이 부드럽게 되게끔 해주시고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선택 툴 했습니다. 같이 선택해서 유나이트 할게요. 자, 같이 합치려면 같은 그룹 안에 있어야 돼요. 안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같은 그룹 안에 넣어 주시고요. 같이 선택하고 유니언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의 오젝트가 됐죠. 이거를 스트로크로 바꿔 주시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5픽셀로 바꿉시다. 네. 여기 살짝 네, 아까 조금 어긋났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Alt 해서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회전을 걸게요. 이렇게 회전을 걸어서 해주시고 같이 선택하고 그룹으로 합시다. Ctrl G 알력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고 각도를 45도 돌려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알력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큰 듯한데 조금만 줄일게요. 틀을 잡고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네, 조금 줄여줬습니다. 자, 타블렛까지 모두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걸어 볼 건데요. 자, 일단 말풍선들은 그냥 두고 자, 어느 부분부터 볼 거냐면 여기 팔 부분입니다. 자, 팔 부분을 할 건데 이제 그리드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드는 끄겠습니다. 꺼주시고 팔을 선택을 해볼게요. 트랜스폼 툴을 이용해서 팔을 라이트 암 얘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선택을 한 다음에 얘가 이제 핸드폰을 때리는 모양을 만들 거예요. 그럼 회전을 걸 거거든요. 지금 상태에 회전을 걸면 중심점이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회전을 할 거예요. 관절적으로 저 회전을 옮길게요. 이거를 여기로 옮겨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끌고 가시면 돼요. 끌고 가서 팔꿈치 쪽으로 옮겨 주시고요. 이러고 이제 얘를 움직여 보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다시 원 상태로 컨트롤 Z 했고요. 제가 여기에서 핸드폰을 터치하는 애니메이트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arm이 선택된 상태에서 애니메이트를 클릭합니다. 클릭. 애니메이트 클릭하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로테이트예요. 로테이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생기는데요. 키프레임의 위치도 같이 정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키프레임 첫 번째 거는 맨 처음으로 옮길게요. 이렇게 끌어서 옮기시면 되겠고요. 지금 상태에서 0.7초 부분에다가 0. 조금 확대 좀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얘를 클릭해서 확대하실 수 있어요. 움직여서 조금 볼게요. 이 정도. 그러면 여기가 0.5초, 0.7초, 0.7초 부분에 가서요. 여기에 가서 키프레임을 추가합니다. 추가하는 건 여기 플러스 표시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추가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핸드폰에 닿는 시점입니다. 핸드폰에 닿는 시점이 되도록 얘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자, 여기에서 이징을 추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징은 이제 어떻게 추가할 거냐면 초반이 조금 is in 이 도입부가 느리고요. 끝부분이 조금 빠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징은 0.4초 부분에다가 키프레임을 추가하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키프레임을 추가하고 이 키프레임에다가 요게 이징이에요. 속도 조절하겠습니다. 속도에서 is in 큐빅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초반이 느리게 오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is 느리다 in 도입부가 큐빅 속도 모델로 느리다는 얘기죠. 이렇게 느리고 그렇죠? 유지하다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is out해서 여기까지 빨리 오다가 여기서는 끝에는 끝부분이 또 느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징을 추가하고 is out 큐빅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언제가 되는 거냐면 이제 이거 복사해서 이걸 3번 터치하는 걸로 바꿀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완료본을 보면 한 번, 2번, 3번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기 있습니다.
이자 큐빅 했으면 자, 지금까지 돼 있는 거 여기에서 컨트롤 A 해서 모두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다 선택해도 돼요. 저거를 복사해서 구간을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할 거예요. 자, 복사하는 건 키프레임을 일단은 1.2초 1.2 위치로 가볼게요. 여기에다가 저 선택한 걸 복사한다. 자, 이 키프레임 이 부분에서요. 이 아랫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 듀플리케이트 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이 녀석이 복사돼서 여기에 그대로 붙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키프레임을 이동해 보면 한 번 다시 되돌아가고요. 두 번 되돌아가는 걸 따로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또 요 마지막 세 번을 또 복사해서 또는 아까 복사한 게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유지해도 되고요. 요 세 개를 선택하고 2.4초 부분에 가서 2.4초 부분에 가서 마우스 클릭하고 듀플리케이트 해볼게요. 자, 이게 요 위에 거는 전체 이 애니메이션의 길이입니다. 살짝 늘려서 일단 여기까지 반영되도록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는 스페이스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터치를 3번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터치를 할 때마다 여기가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마다 고개가 아래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고개, 머리를 선택하고 머리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그룹을 선택하고 중심점을 얘가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려면 여기를 중심점으로 돌아야 되겠죠? 중심점을 잡고 해볼게요. 헤드를 선택해 주십시오. 중심점을 하단으로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저기를 중심으로 얘가 살짝 이렇게 움직이게 할 거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타이밍이거든요. 여기에서 얘가 닿는 타이밍 다시 한번 원료본을 보면 터치 한 때부터 내려와서 내려와서 터치한 부분에서 닿고 3번을 터치한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0.7 여기 0.7에 닿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위치에 가서 여기 처음 위치에 왔고요. 여기에서 0.7초 여기에다가 키프레임을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10도 정도 돌리는 걸로 해볼까 해요. 여기에서 자, 애니메이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맨 첫 번째 프레임으로 옮겨 놓고 헤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애니메이트하고 로테이트를 더 선택합니다. 그러고 키프레임을 0.7초 이동한 다음에 머리를 여기 각도에서 10도 정도만 돌려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돌아갔죠. 자, 돌아간 상태에서 다시 저 뒤에 여기에서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여기서부터 요 시점부터 돌아오게. 여기점부터 하게 되는 순간이니까 여기 정도부터 해볼게요. 여기에 키프레임을 추가하고요. 키프레임을 추가합니다. 추가하고 한 3.5초에 다시 키프레임을 추가할게요. 키프레임을 추가하고 다시 얘가 원 상태로 아까 10도 돌렸었으니까 다시 0도로 되돌릴게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풍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완료본을 보면 얘가 아래에서 이렇게 작았다가 커지는 애니메이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작았다가 커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일단은 첫 번째 벌브부터 먼저 볼게요. 그럼 다른 것들은 다 잠그고 다 안 보이게 하고 벌브만 켜고 여기 이제 켰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벌브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이 그러면 얘가 짠 켜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서 짠 터치했을 때가 시작 시점입니다. 그죠? 터치했을 때가 시작 시점이니까 터치했을 때 저 녀석이 위로 올라오도록 지금 터치가 여기 이 부분에서 0.7초 프레임에서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잡고요.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는 건 벌룬의
벌브를 선택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 뭐가 바뀌는 거냐면 위치랑 크기가 바뀌어요. 포지션이랑 스케일이 바뀝니다. 그러면 애니메이트를 클릭하고요. 여기에서 애니메이트를 클릭할게요. 지금 터치한 부분이 최종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애니메이트에서 포지션과 애니메이트에서 스케일이죠. 스케일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약 4프레임 정도 앞으로 올게요. 0.4초 정도 앞으로 와서 이때 지금 이렇게 해서 터치가 됐단 말이에요. 터치가 되는 순간 여기서부터 아래에 안 보이던 게 위로 말풍선이 올라오는 거니까 이 부분에 또 키프레임을 추가하고 지금 벌브가 선택된 상태에서 얘를 아래로 내릴 건데 지금 커질 때 중심점이요. 다시 지금 뒤로 좀 돌릴게요. 중심점을 안 바꿨었네요. 애니메이터를 추가하기 전에 이 요소에 얘가 아래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커지게 이렇게 커지게 할 거거든요. 그럼 중심점을 아래쪽으로 좀 내릴게요. 그러고 다시 0.4초에 가서 키프레임을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해줬고요. 이 상태에서 해당 요소에 이게 아래로 내려오려면 y 값이 이렇게 커지면 이렇게 커지게 해볼게요. 커지게 하고 옆에를 클릭해보면 내려오지 않습니까? 저 값을 500 정도로 맞춰볼게요. 500 정도 이렇게 내려오라고 하고 지금 스케일이 11인데 얘를 00으로 바꿔볼게요. 0으로 바꿨어요. 자, 이렇게 되다가 플레이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지는 거죠. 커지는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여기에서 오페서티도 같이 바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페서티도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애니메이션에 오페서티가 지금 여기 어피어런스에서 오페서티가 0이다가 여기에 키프레임을 추가하고 다시 오페서티를 1로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작다가 커지면서 점점 이렇게 보이는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얘가 이제 이 벌브가 어디까지 유지가 돼야 하냐면 우리가 지금 1.6초부터 1.9초까지는 다시 사라지도록 할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부분이죠. 여기에서 한 번 터치를 하고 두 번 터치가 되는 시점에서는 다른 아이콘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1.6초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는 얘가 사라져야 돼요. 1.6초 부분에다가 키프레임을 추가할게요. 여기에서는 사라지도록 할 겁니다. 여기까지 유지되다가 저 자리에서 그냥 사라지는 걸로 해볼게요. 키프레임 좀 일단 추가를 해볼게요. 애니메이션에 키프레임을 추가했습니다. 추가하고 여기 1.6초죠. 1.6초에다 키프레임을 추가하고 약 1.9초 여기에서 키프레임을 또 추가할게요. 여기까지는 1이 유지되다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서 해서 오페서티가 주는 걸로 할게요. 완성본을 보겠습니다. 다시 작아지죠? 그리고 다시 작아지는 것도 만들어 볼게요. 키프레임을 또 추가해 보겠습니다. 같은 시점에서 키프레임이 또 추가하시고요. 여기에서 또 키프레임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얘 원상 위치는 보려면 키프레임을 바꿔 보시면 지금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는 이 벌브 있지 않습니까? 요게 여기까지 이게 원본이었으니까 원본의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요. 340 y 값은 그대로 되어 있고요. 포지션, 스케일 다 되어 있고 얘가 다시 여기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아래로 내려오면 아까 y 값을 50 그리고 스케일을 다시 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볼까요? 네, 다시 줄어드는 게 됐습니다. 자, 나머지 두 개의 그룹에도 똑같은 효과를 적용하려면 지금의 애니메이션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돼요. 일단은
아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톰에다가 일단은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겠다라고 애니메이트 포지션만 하나만 넣어볼게요. 아톰을 잠겨 있어서 선택이 안 됐군요.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벌브를 잠그고요. 아톰이 먼저였죠? 아톰을 해제하고 크기도 키울게요. 자, 아톰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지션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톰도 이제 타임라인에 들어왔죠. 이 상태에서 아톰을 보이게 했고요. 아톰의 중심점을 하단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기존의 벌브의 효과를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카피했습니다. 그리고 아톰의 포지션에 와서 마우스 우클릭 페이스트 복사할게요. 여기 살짝 겹치게. 그래야 얘가 작아지면서 바로 아톰 아이콘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 여기 이 포지션에서 마찬가지 타블렛을 다시 이제 보이게 할게요. 타블렛을 선택하고 중심점을 하단으로 내린 다음에 하단으로 내리고 똑같이 좀 전에 아톰에 적용되었던 효과를 카피하고 일단 아톰 타블렛을 선택하시고요. 타블렛에 일단은 효과를 바로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포지션 하나만 만들어서 여기 타임라인에 들어오도록 하고요. 복사한 걸 지금 포지션 6입니다. 마우스 클릭해서 페이스트해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전체 애니메이션의 길이 조금 더 늘릴게요. 자, 이러고 이제 화면을 보시면 플레이를 해볼게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간에 아이콘 하나는요. 지금 완성본을 보면 하나는 오른쪽 말풍선의 모양이 반대로 돼 있어요. 중간 거. 중간 거는 지금 제가 작성하면서 중간 거가 아톰입니다. 아톰을 선택을 하고 아톰의 말풍선 밑에가 얘들 두 개죠. 요거 두 개. 걔들을 지금 잠겨 있는데 잠깐 풀고요. 걔들의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플립 호리존탈 누를게요. 이것도 플립 호리존탈을 눌러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반대로 돌린 거예요. 자, 애니메이션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저장을 하고 할게요. 세이브 한번 눌렀고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엑스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포트는 상단에 엑스포트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 엑스포트. 엑스포트를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웹용의 SVG 파일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iOS용, 안드로이드용 SVG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리액트 네이티브로 만들 수도 있고 플러터용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저는 이제 웹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웹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을 선택해 보면 아까 프라이싱에서 달에 3번까지 엑스포트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다라고 해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우린 SVG 돼 있고요. 엑스포트에서 파일 이름은 뭐로 할 거냐? scientist static이라고 돼 있는데 scientist animated라고 해볼게요. animated SVG로 만들어라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트 뭐 아이디를 넣을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타입.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SVG가 실행되자마자 온로드 되자마자 플레이하게 할 수 있고 유료 모드에서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클릭했을 때 등등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온로드로 그냥 두겠습니다. 그리고 카운트에서 얘를 무한 반복시키고 싶으면 인피니트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한 번 할 때 어디서 멈추게 할 거냐? 여기 진행 방향에서 아니면 백워드에서 그럼 다시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마지막 위치에서 멈춰 있는 거고. 그게 인피니트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인피니트 선택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간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큐먼트 부분에 보면 리스폰시브라고 있어요. 지금 이 사이즈, 이 정 사이즈로 할 거냐, 픽스드. 브라우저의 너비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최적화되게 할 거냐, 리스폰시브. 저는 리스폰시브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레시 프리뷰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시고 네, 엑스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엑스포트를 눌러볼게요. 짠.
그러면 왼쪽 하단에 지금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하고 있었으니까 완성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SVG 기본적으로는 브라우저에서 오픈해 볼게요. 자,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완성이 됐고 얘가 반응형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마우스를 이렇게 너비를 줄이면 너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완성된 파일을 보시면 SVG 아까 제가 확정자를 넣었는데 SVG가 자동으로 만들어졌었네요. 이름만 입력하셨으면 되셨겠습니다. 엑스포트 할 때 여기에 이름만 넣으시면 돼요. SVG라고 넣을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거였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SVG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는데 지금 프로젝트 잠깐 닫아볼게요. 예, 닫고요. 여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마이 프로젝트에 가보시면 여기 클릭해서 마이 프로젝트에 가보면 일단 세이브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완성한 게 있고 기존에 기본적으로 있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열어보면 베이직 애니메이션입니다. 스페이스바 눌러볼게요.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고 두 번째 가볼게요. 뒤로 가서 모핑도 할 수 있어요. 모핑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애니메이트 눌렀을 때 모프가 없었거든요. 즉 유료 기능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시 여기 라인 채워지는 스트로크 대시 옵셋 속성을 이용해서 라인이 채워지는 이것도 네, 유료 기능입니다. 요거 이제 펜 툴로 만든 다음에 스트로크의 대시 옵셋 값을 몇으로 했을 때 선과 선 사이의 길이가 만들어지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선 자체를 이동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이 채워지는 효과 같은 걸 만들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일단 여기에서는 유료입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만든 아이콘이 있거나 기본 SVG를 만들어서 여기 업로드 할 때 기본적인 건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SVG 찾아서 이건 무료에서도 가능한데 일단 열어놓은 SVG에서 다른 SVG를 가져오는 기능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기능이 유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는 그런 기능들을 간단하게 아이콘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구현을 해봤습니다. 간단한 아이콘은 여기 이제 일단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해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SVG 게이터를 이용해서 SVG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만든 SVG 애니메이션은 특징이 플랫폼 어디에도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호환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SVG, 그러니까 API에서 싱글 플레이어 모드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언제든 가능하고 SVG 그리고 리액트 네이트 앱용도 만들 수 있고 플러터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SVG 게이트를 이용한 SVG 애니메이션 제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